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편안한 풍경 영상으로 그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일찌감치 이제 800원을 깼죠. 그리고 간밤에는 700원도 깨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악재 뉴스들이 또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부동산 사태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을 도배하고 있어요. 게다가 또 간밤에는 리플 소송 담당 판사였던 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 측에서 요청한 그 중간항소 있죠. 그 중간항소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을 접한 이제 투자자들은 이미 리플을 이제 다 팔아치웠거나 또는 일부를 매도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리플을 다 팔아치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의 코인 시장의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리플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말입니다. 뉴스에 지금 이 중국 부동산 사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운운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밤에 판사가 그 SEC가 요청한 중간 항소권을 승인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그 중간 항소 승인권부터 먼저 알아보죠. 자, 보시면 간밤에 이 리플 소송 담당 판사가 SEC 중간 항소를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 와이어스가 공식 X, 그러니까 이제 그 트위터죠. 자, 공식 X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 항소를 승인했다라고 전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앞서 8월 초 SEC는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C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려 한다 그랬어요. 재검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법원이 항소 요청을 받아들여야 SEC와 정부가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 SEC 중간 항소를 토레스 판사가 이제 승인한 이유가 무슨 뭐 판결을 뭐 뒤집으려고 지금 이걸 승인한 게 아니에요. 일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간 항소라는 것이 뭡니까?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는 그런 항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 항소는 말이죠. 기존의 토레스 판사가 이제 지난달 7월 13일 날 내린 판결을 그대로 다시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 법원이 이제 항소 요청을 받아들여야 그 두 번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그 SEC가 이제 본격적인 항소를 할 가능성이 그런 불안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일이 더 꼬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리플에게는 더 피곤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토레스 판사는 지금 이제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토레스 판사가 지난달에 자기가 내렸던 그 판결을 다시금 뭐 뒤집히기를 원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서 그 판결을 그대로 지금 확정짓는 절차가 바로 이 중간항소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말이죠. 이 법원에서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이것을 그 중간항소를 승인한 이유는 일전에도 잠시 한번 말씀드렸었죠. 토레스 판사는 지금 이제 리플 측에서 자꾸만 이제 자기가 판결을 뭐 잘못했다는 듯이 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 중간항소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토레스 판사가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숨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 중간항소를 그냥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것보다 받아들여서 판사가 다시 한번 자기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이 훨씬 더 판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SEC가 이 중간 항소로 인해서 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 중간 항소를 하는 이유가 말이죠. 이 중간 항소를 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지금 체면치레 때문이에요. 다른 항소권도 걸려있죠. SEC가요. 다른 뭐 거래소들, 다른 또 암호화폐들. 또 최근에는 뭐 이제 권도영 사건, 그 테라 루나 사태요. 그 건도 걸려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소송 때문에 이 중간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그 소송에 걸려있는 그 많은 사안들에서 많은 피고들이 너도나도 이제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간 항소를 한번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버는 거라고 봐요. 중간 항소에서 이제 또 판결이 나오겠죠. 다시금 뭐 리플이 옳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SEC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한다면 SEC 자기들은 그 리플이 증권이다 어쩌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모습을 대회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SEC 자기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다른 소송 판결건들을 위해서 나름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이 SEC 중간 항소는 리플에게는 오히려 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좋은 판결을 받아서 이제 빨리 끝내고 이제 모든 거 떨쳐버리고 이제 앞으로 헐헐 날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간 항소를 승인한 걸 놓고 뭐 잘 몰라가지고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내막을.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중국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자, 보시면 뉴스에 지금 이 중국 부동산 사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운운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중국 부동산 사태에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하고, 또 중국발 경기 침체 초비상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중국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뭐 금융위기 뭐 이런 타이틀도 있어요. 또 뭐 비구이 위안발 중국 부동산 붕괴 한국 경제 시한폭탄 되나 뭐 이런 헤드라인의 이제 기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 뭐 매도세가 이제 확연하다, 뭐 삼성전자를 뭐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뭐 이런 뉴스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사태 때문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이제 비구이 위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난 7일 이제 만기가 도래한 10억 달러에 대한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자가 이제 2,250만 달러 정도 되고 한국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중국의 유수한 최고의 부동산 기업인데, 만약에 이제 채무 불이행과, 그러니까 디폴트죠, 파산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기사 내용도 있어요. 그 2015년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이제 우려가 확대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됐고 한국도 이제 수출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중국 부동산 사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팔아치우고 있고, 또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좋아질 거다 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불안 심리를 지금 그 언론에서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015년에 말이죠, 중국의 이제 부동산 우려가 확대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언론에서 미국이 성장률 둔화가 일어났고 한국도 이제 수출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방금 말씀드렸던 그 2015년 하반기에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 말이죠, 그 2015년 하반기에 하락했었어요. 상당폭 하락했다가 바로 2016년 초에 함께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해서 이제 2016년 한 해 동안 그 2015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죠. 2016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됐어요. 이걸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부 다 이게 다 호들갑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15년 말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댔는데, 그럼 2016년 한 해 동안도 완전히 침체돼서 세계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어야 맞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2015년보다 한참 더 오르냐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을 속여먹는 이런 작태들이요, 주식이나 코인의 투자 역사 동안에, 그러니까 수십 수백 년 동안에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이 수백 년의 투자의 역사 동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투자자들을 속여먹어가지고 그 뉴스에 당하고 그 시장 분위기에 당해서 돈을 잃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국 부동산 사태로 죽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중국 부동산 사태 때문에 뭐 세상 다 큰일 났다고 떠드는 그런 시장의 이슈들을 보고 투자에 자충수를 두다가 투자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이 시장 분위기, 언론의 뉴스, 인터넷의 선동질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부동산 이슈들, 중국 부동산 이슈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세계의 메이저들이 지금 이슈를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중국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서 중국이 뭐 디폴트 가고 막 세상이 다 뒤집히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어떻게 장담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날 확률은 별로 없고요. 며칠 있으면 이거 조용해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긴 잊어버리는데 그 이슈들에 이제 속아가지고 뭐 다 팔아치우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거라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요. 이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팔아들 치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와요.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죠. 지금 세계의 메이저들은 말이에요, 바로 투자자들이 다 팔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지금 뿌려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이제 크게 갈 때가 됐어요.
지금 주시장, 코인시장 전부 다 지금 상당히가 지금 침체를 겪었죠. 그동안요. 주시장도 뭐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지금 3,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이래로 한참 동안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의 메이저들은 이런 악재들을 부풀려서 이제 띄워가지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바닥짓기를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면 자기들이 이제 거기서 매수를 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이거 30년 이상 동안 봐왔어요, 제가. 저도 투자의 초창기에는요, 상당 기간 동안 속았었어요, 이런 거에. 이런 세계의 이슈들에 이제 부안해동 하다가 돈 다 잃고,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전부 다 그 세계 메이저들의 선동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잃었던 돈을 다 찾고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잃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어서 이제 투자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이죠, 돈을 벌려면 바로 이런 것들, 그 중국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이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바로 이제 여러분이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아직까지 다 쌓지 못했고 또 아직 뭐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휘둘리지 말고 돈을 잃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제 불안한 소식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